지구 멸망이다! 도망차! 핵전쟁, 전염병, 대지진, 운석 충돌, 아니 아예 판타지 영역으로 가서 좀비 사태 같은 전대미문의 재난이 닥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면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쓸데없는 망상하기 좋아하는 저 같은 N 성향이신 분들은 꽤나 구체적으로 나름의 시나리오를 짜놓으신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뜬금없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미증유의 재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 와이파이 다 끊어져서 온 세상이 마비됐을 경우를 상정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한번 고찰해보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특히나 이번 편은 준비물 편! 내가 살던 동네가 방사능 낙진이든 병균이든 좀비든 간에 이미 초토화가 돼서 급히 집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한다고 치면 가방에 무엇부터 때려 넣는 게 좋을까요? 지식 해적단과 함께 알아봅니다. 일단 저라면 당장 입을 옷부터 챙길 것 같습니다. 재난 상황에 무슨 패션쇼 하러 가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의식주 중에서 의, 즉 입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식량 없이 3주간 생존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잘 언급 안 되는 치명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으니 그게 바로 온기라는 거. 사람이 물 없이도 3일은 버티지만 온기 없이는 대략 3시간만 있어도 바로 사망입니다. 명심해야 될 게 이게 비단 추운 겨울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같은 따뜻한 나라들에서도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들 실내에 있고 우산 쓰고 다녀서 모르는 거지, 야외에서 장대비 다이렉트로 맞으면 진짜 한여름에도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요. 그만큼 방한 문제는 중대 사안으로 그냥 계절 불문하고 옷은 넉넉하게 챙길수록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다면 두꺼운 아우터는 딱 하나만 챙겨서 그냥 입으시고 가방에는 얇은 옷을 여러 벌 챙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두꺼운 옷 하나 입는 것보다 얇은 옷 3-4벌 레이어드해서 입는 게 보온 효과가 더 좋기도 하고, 위생상의 이유로 또는 눈이나 비를 맞았을 때 저체온증을 방지하기 위해 바로바로 갈아입어줘야 되거든요. 특히나 또 의외로 개꿀 아이템이 바로 양말인데요. 자주 갈아 신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가지 부차적인 용도로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주머니나 보호 패드 또는 장갑 대용으로 쓰는 듯 거의 뭐 만능이라고 볼 수 있어서 많이 챙길수록 좋죠. 입는 거 다 챙겼으면 이제 담요도 하나 구비하셔야죠. 돌바닥, 흙바닥에 그냥 누워서 잘 거 아니잖아요. 이외에도 보온이 필요할 때 싸매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급한 대로 텐트 대용으로다가 임시 쉘터 같은 거 만들 때도 활용할 수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옷이랑 담요 다 챙기셨으면 이제 거실로 나가셔서 TV 리모컨이든 도어락이든 다 뒤져가지고 건전지 사이즈별로 하나씩 챙겨주고, 손전등이나 손목시계가 있으면 얘네도 하나씩 가방에 넣으십시오. 평상시에야 이 모든 기능이 스마트폰이라는 물건 하나에 다 들어있지만 지금은 그런 거 다 무용지물이니까 다 따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번엔 주방으로 한번 가봅시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이면 호펠 세트 그냥 챙기면 해결이긴 한데 이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일단 직접적으로 가열할 수 있는 작은 냄비 하나, 스테인레스 컵 하나 정도 챙겨주시고, 이제 날붙이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요. 뭐 칼집 같은 게 따로 없다면 그냥 차라리 주방 가위 하나로 퉁치십시오. 왜냐면 칼은 대충 날카로운 물건 구해서 대체할 수가 있지만 가위는 작동 원리가 은근히 까다로워서 대체제가 없는 데다가 날이 항상 노출돼 있는 식칼보다 보관하기도 용이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챙기면 좋은 게 이제 다름 아닌 비닐봉투. 얘는 그냥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쓸어 담는 게 좋다는 거. 자연에서 이만큼 가볍고 썩지도 않고 투명한 물질이 있습니까? 없죠. 물에 젖으면 안 되는 물건을 보호하거나 아예 액체 자체를 보관하는 용도로는 물론 옷 밑에 받쳐 입으면 공기를 차단, 단열까지 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비닐입니다. 비닐봉투 챙기시는 김에 아예 옷들도 비닐에 따로따로 넣어서 포장하면 훨씬 위생적이겠군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뭐 랩이라든지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것도 한 롤씩 챙기면 언젠가는 큰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동생이나 누나 방에 한번 들려봅시다. 세상 망하게 생겼는데 거긴 왜 들어가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도 생존용품들이 숨어 있어요. 특히나 머리 묶을 때 쓰는 고무줄, 이게 생각보다 쓸 데가 엄청 많거든요. 고무줄도 일단 합성 수지로 만든 거라서 챙길 수 있을 때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뭔가 묶어야 할 때, 고정해야 될 때는 물론이고
응급 상황에 지혈을 하는데도 쓸 수 있어서 활용도가 아주 높죠. 또 이제 혹시 있으면 라이터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동생 담배 안 핀다고요? 찾아보면 있다니까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뭐 라이터가 왜 필요한지는 너무 당연하니까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갈 준비는 대충 끝냈는데 마지막으로 신발을 체크해 봅시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소에 신던 가벼운 운동화는 얼마 버티지 못할 확률이 농후하거든요. 그렇다고 구두를 신으라는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부츠가 제일 좋다는 거. 밑창도 밑창이지만 발목까지 지지해줘서 혹시 모를 부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가 아직 예비군이다? 이러면 뭐 거의 신화템 당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가방 챙겨서 전투화끈 동여 매고 출발하시면 돼요. 집안 내부 파밍이 끝났으면 이제 집 밖으로 나와 봅시다. 그런데 아주 운 좋게도 걸어서 한 3분 거리에 동네 할인마트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래서 마트에 도착했는데 당연히 먹을 것부터 파밍해야겠죠. 일단은 당연한 얘기지만 신선식품 쪽은 쳐다도 보지 말고 바로 가공식품 쪽으로 가야 됩니다. 단위 무게당 열량이라든지 유통기한, 보관 편의성 등 뭘로 봐도 이쪽이 훨씬 유리하니까요. 일단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음식들은 거르고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녀석들로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도 아무거나 담으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대표적인 간편 식량으로 생각하는 라면, 얘는 그냥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끓여 먹어야 돼서 물과 불이 필요하고 보관 중에 박살날 확률이 많은 데다가 유통기한도 은근히 짧아서 지금 같은 급박한 상황에는 가벼운 것 말고는 단점밖에 없는 음식이거든요. 쌀도 챙겨봐야 소용없는 게 마찬가지로 물이랑 불, 밥솥이 갖춰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요. 그러면 이제 통조림이나 건조식품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 통조림의 경우 유통기한이 엄청나게 길고 내구성도 높은 데다 종류에 따라 국물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개사기긴 한데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스팸같이 국물 없는 녀석들로 챙기는 게 좋고 남는 자리는 육포나 오징어채, 초코볼 같은 건조식품과 고열량 간식들로 꽉꽉 채우는 게 효율적입니다. 건빵이나 과자 같은 것들도 유통기한 길고 고열량이라 좋긴 한데요. 얘네들은 이제 질소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내용물에 비해 부피가 너무 크죠. 그래서 웬만하면 뭐 칼로리 바란스나 초코바, 다이제 같은 단단하고 포장이 간소한 녀석들로 챙기는 게 유리합니다. 다이제 한 통에 열량이 거의 1000kcal니까 사실상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최소 3일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 목 맥혀서 죽을 것 같죠? 실제로 사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시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식량 없이 3주, 물 없이 3일이 인간의 생존기한이에요. 다만 물은 근본적으로다가 너무 무거워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냥 500ml 생수 한두 개만 챙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른 자원은 없어도 수자원 하나는 나름대로 풍부한 땅인지라 그냥 다 마신 페트병 버리지 말고 가지고 다니다가 그때그때 물 받아서 보충하면 되거든요. 다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수지를 장담할 수 없을 확률이 농후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기 전에는 아까 챙긴 냄비에다가 따라서 아까 챙긴 라이터로 불 붙여서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된다는 거. 마트까지 털었으면 이제 도망치면 되냐? 아닙니다. 아직 도심지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들러야 될 곳이 하나 남았어요. 그것은 바로 약국. 아무리 내가 평소에 건강한 체질이라고 해도 인프라가 붕괴된 도시에서 교외 야산에서 몇 날 며칠 피난 다니면 바로 몸 여기저기 상처나고 기침나고 어지럽고 하면서 환자 되기 십상입니다. 특히나 평소에 오랜 지병이 있거나 먹는 약이 따로 있다면 무조건 대량으로 챙겨놔야 되니까 반드시 들러야 되죠. 내가 딱히 지병이 없다? 그렇다면 일단은 소독약, 항생제, 진통제 이 3개만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얘네 없이도 별 문제 없었다고요? 그건 깨끗한 환경에서 매일매일 씻고 잘 먹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실제로 한 100년 전만 해도 이 흔한 삼신기가 없어서 가벼운 상처만으로 감염이 일어나 사람 픽픽 죽어나가던 게 일상이었습니다. 문명이 붕괴된 상황에서 얘네만큼은 무조건 챙겨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소독약의 경우 생리식염수가 고트긴 한데 이건 제대로 쓰려면 거의 리터 단위로 챙겨야 하니까 패스. 그냥 빨간 약 챙기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생제가 필요한데 이것도 사실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본인이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이상 뭐 주사기로 항생제 놓고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냥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같은 연고 종류라도 챙기는 게 안전빵입니다. 얘네도 기본적으로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상처난 곳에다가 아까 챙긴 빨간 약으로 소독하고 마데카솔만 발라도 일단 급한 불은 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진통제를 챙겨야 되는데 뭐 아세트 아미노펜이다 이부프로펜이다 해서 헷갈리죠. 그러면 그냥 시럽 형태로 된 해열제랑 하이레놀, 아스피린 같은 거 뭉탱이로 집어담으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출혈에 대비해 밴드, 거즈, 붕대 같은 지혈용품이랑 감기약 같은 것도 종류별로 때려 박으시고요. 자, 이제 챙길 거 다 챙기긴 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비타민도 한번 파밍을 해두시는 게 좋다는 거.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 챙겨 먹어도 멀쩡하신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열악한 환경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뭔가 빵꾸가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비타민 C와 비타민 B 복합체가 부족해질 확률이 높은데요. 얘네는 수용성이라 신체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계속 배출되므로 매일매일 섭취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타민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상처 회복, 신경계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지식해적단 지난 영상들 중에 뇌혈병이랑 각기병 영상 있죠? 이거 걸리면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누워버리는 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통조림 챙길 때 뭐 복숭아 통조림 같은 거 따로 챙길 순 없잖아요. 그냥 식품은 고열량의 부피 작은 걸로 챙기고 비타민제 따로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씹어 먹는 거든 빨아 먹는 거든 물에 타 먹는 거든 일단 가방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챙겨서 나오세요. 그런데 내가 집에서 좀 늦게 나왔다면? 그래서 나와보니까 마트고 약국이고 이미 다 털린 뒤였다면? 진정하세요. 아직 좌절하기엔 이릅니다. 저희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개꿀 파밍 장소를 하나 알아왔거든요. 그곳은 다름 아닌 올리브영! 엥? 거기 화장품 파는 데 아니었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은근히 먹을 것부터 해서 건강식품이나 비타민 보충제까지 없는 게 없는 노다지입니다. 때문에 내가 한 발 늦었다 싶으시면 일단 올리브영으로 달리면 대충 본전은 뽑으실 수 있어요. 특히나 올리브영에 가면 반드시 털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보라색 병이라는 거. 이 무슨 디아블로도 아니고 뭐 어디다 쓰는 거냐? 이게 말입니다. 온누리 약국과 고려제약이 함께 만든 회심의 역작입니다. 500만 병 완판 신화, 현대인을 위한 올인원 토탈 영양 앰플 프레스샷. 이거만 챙기면은 극한 재난 상황에서도 아주 쉽고 간편하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죠. 모든 물자가 부족한 상황, 제대로 된 음식 먹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전투력과 민첩성이 떨어져서 약탈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백질의 구성 요소로서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들을 따로 보충, 근육과 피부, 손발톱의 생기를 유지하고 세포, 혈액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12와 엽산을 섭취해서 적혈구의 생성과 신경계 기능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육체적 과부하는 물론 부상을 당할 일도 많아질 텐데 먹는 게 부실하면 힘이 확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와 나이아신이 필수입니다. 거기다 이제 어디에 숨어서 존버해야 될 일이 생길 경우 햇빛도 못 보고 정신적으로도 압박이 크겠죠. 사실 주 2회 15분 정도는 햇빛을 쬐어야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려운 상황일 테니 비타민 D를 따로 섭취해서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다? 프레스샷에 들어있다.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엽산이 65%, 나이아신 43%, 비타민 D는 250%가 들어있고 비타민 B12는 무려 16,667%로 고함량으로다가 함유돼 있어서 그냥 한 큐에 전부 벌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작고 가벼운 조그만 병 형태라서 가방 구석구석에 엄청 많이 챙길 수 있는 데다가 프레스샷만의 특허 기술 오토캡 덕분에 빛과 습기에 변질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 가능하다는 거. 가루와 액상이 따로 들어있는 듀얼 제형이라 물도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냥 뚜껑 꾹 누르고 잠깐 흔들어준 다음 딱 털어 넣으면 끝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생존 필수 아이템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이거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이미 다 부족한 것들입니다. 혹시 모를 급변 사태를 대비해 챙겨두셔도 좋지만 그냥 평시에도 프레스샷으로 활력 챙겨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자, 얼마 전에 프레스샷 나눔 이벤트는 이미 했죠. 그런데 왜 선 이벤트 후 광고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벤트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번 영상에서 극한의 서바이벌 상황, 미진유의 재난 상황을 상정했지만 평화로운 지금 상황에도 우리 주변에는 영양소 챙기기가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 연시를 맞아 프레스샷과 함께 선원 여러분들과 함께 기부 이벤트 한번 달려보려고 해요. 일단은 프레스샷 2+1 특가 요렇게
이렇게 해서 할인된 가격에 3박스를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여기다가 플러스 한 박스가 더 추가돼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으로 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2박스 가격에 2박스가 추가. 하나는 여러분이 받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한 박스가 간다는 건데 파격 할인에 선행까지 할 수 있으니 거의 뭐 일석삼조죠. 건강도 챙기고 좋은 일도 하고 추운 겨울 프레스샷과 함께 이웃들과 따뜻한 온기를 나눠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요. 많은 구매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조회수 잘 나오면 광고랑은 별개로 생존 시리즈 계속 이어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스샷과 함께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그럼 새로운 비타민을 약탈하러